안녕하십니까. 묵지마 PNF 자가제할법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건재활의학과 김병희 원장입니다. 토요일 오후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우선은 바로 좀 강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제 소개도 좀 할 겸 제가 몸담고 공부하고 있는 단체들을 우선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속한 단체 얘기만 해도 현대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치료 기술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의학 기술은 그렇게 눈부신 성장을 하고 치료는 굉장히 발달했는데 사실 아시는 분은 딱 이제 느끼셨을 텐데요. 정말 중요한 건 사실 예방과 또 재발 방지 이런 데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예방과 재발 방지에 대한 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같이 좀 부족한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카메라 공포증도 있어요 사실. 근데도 이런 데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이제 바른 자세 힘주기, 바른 자가제할법 이런 게 너무 중요한데 이거를 좀 해주신 선생님이 없어서 제가 캠페인처럼 하고 있고, 제 병원에서 지금 10년 넘게 그것만 가지고 캠페인처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좀 나와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잘 봐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제할법으로 이게 예방과 재발 방지를 하면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어마어마한 의료비 절감을 가지고 올 수 있죠. 우리가 요새 뭐 실손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에서 뭐 재정 갈등이 있고 뭐 이럴 때 사실 국민하고 의사한테 짐 지우는 일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우선 환자는 건강해서 좋고 정부도 의료비 절감으로 고민이 없어지고 하는 이 PNF 자가제할법 캠페인, PNF 자가제할법 캠페인 정말 간단해요. 이게 PNF가 되게 어렵고 그럴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한 동작 하나만 갖고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서 현대 의료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묘책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가제할법을 살펴보면 자가제할법의 기본 요건이 무엇인가? 그죠? 우선은 자가제할법은 과학적이고 부작용 없고 효과가 좋아야 돼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있는 PNF-요법 이런 거는 과학적으로 충분한 검증이 이미 된 굉장한 동작이에요. 몸이 엄청난 과학이 숨어 있어요. 점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따라하기 쉬워야 돼요. 따라하기 쉬운 거는 옛날에 뭐 70년, 80년대에는 뭐 대한민국에 국민체조 있었죠. 국민체조도 따라하는데 뭐 저희 병원 같으면 전 직원이 조회 시간에 다 같이 따라하면서 하거든요. 기본적인 거는. 네, 저도 그 환자나 보호자분들한테도 D1, D2는 그죠? 쉽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 선생님도 사실 저희 병원에 훌륭한 또 치료사 선생님도 많아요. 근데 제가 우리 선생님 저희 병원 서비스 팀장님이시고 원무과 소속이세요. 치료팀하고는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말하자면. 네. 일반인을 모시고 온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캠페인 같은 것은 결국은 일반인이 일반인한테 전파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D1, D2 동작 이렇게 하는 동작 정도만 제대로 해도 환자한테 도움되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네. 업무 선생님을 모시고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선 따라하기 쉬워야 된다는 거, 따라하기 쉽죠. 지속 가능해야 돼요. 지속 가능한 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환자분들한테 막 시켜봐요. 그래서 매일 해보세요. 매일 하셔야 됩니다. 좀 이거는 쉬운 거니까 해보세요. 잘 안 해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하다 결국은 취침 전 PNF를 개발했어요. 취침 전에 PNF 동작을 저희가 아까 이따가 보시겠지만 상체에서 D1, D2가 있고 하체에서 또 D1, D2가 있어요. 두 가지를 또 컨비네이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개 같이 하는 거죠. 상체랑 하체랑 같이 하는 거. 그리고 자기 전에 취침 전에 D1, D2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D1, D2를 컨비네이션해서 자기 전에 누워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쉬운 방법 하나만 골라서 D2, D2 동작 하나만이라도 해와라 하는 것을 환자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일 간단한 동작이고 자기 전에 그걸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기 전에는 잠도 자지 마세요 하고 소개를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잠도 자지 않고 한번 해보신 분들은 네. 왜냐하면 진짜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시원하고 뭐 좋은 느낌이 오는지 알기 때문에 계속 지속 가능하게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PNF라는 지금 이게 자가재활의 기본요법, 자가재활은 결국 정답은 PNF 자가재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100문이 불여일기니까 직접 저희 병원 조회 시간에 하는 거 제가 보여드리면서 볼게요. 그러면 다이내프 PNF 체조죠. 지금 D1 상체 D1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D1 동작. 엄지손가락을 내측으로 돌리면서 상체를 쫙 펴주는 다리미처럼 쫙 펴주죠. 거기에 엄지발가락을 외측 45도 뒤쪽으로 쭉 뻗으면서 그쵸? 힘주는 하체 D1 동작이 포함되어 있죠. 여기에 상체 D1 동작, 양팔 D1 동작에서 볼링 끝 동작으로 가는 오른다리 D2로 가는 이 하체 D2 동작을 얹어준단 말이죠. 얹어주는 의미로. 그렇죠. 이번엔 상체 D2 동작은 이런 동작이에요. 엄지손가락을 바깥쪽으로 빼면서 최대한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하체 D2, 그죠? D2 동작하면서 역시 볼링 끝 동작처럼 내측 뒤쪽 45도 방향 쭉 빼주면서 그죠? 엄지발가락 발 등으로 찍어줘야 돼요. 발 등으로 찍어준다는 거 유념하시면서 외측 45도 방향으로 쭉 뻗어주면서 그죠? 요번에 왼쪽이죠? 왼쪽 그리고 왼쪽 발을 또 45도 뒤쪽 방향으로 쭉 뻗어주면서 그죠? 엄지발가락 발 등으로 눌러주는 동작 그죠? 그리고 양팔을 양쪽으로 쭉 올려주면서 그죠? 올려주면서 45도 전방으로 쭉 올려주면서 바운싱도 살짝 주면서 거기에 하체 동작을 얹어주죠 그죠? 또 하체 동작을 또 얹어주죠 이거 D1 동작 또 D2 동작 이렇게 얹어주는 겁니다. PNF 체조 동작을 보셨죠? 이렇게 이게 낯선 단어지만 이런 간단한 체조. 근데 이런 간단한 체조로 뭐가 좋아질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동작인 겁니다. PNF 이 체조 자체는 굉장히 과학적인 동작이에요. 왜냐하면 몸을 쫙 펴준다. 그러면 우산을 쫙 펴면 우산을 펴는 방법이 있죠. 우산을 펴면 쫙 펴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우선을 쫙 폈을 때의 그 모양을 긴장이상체, 텐시그리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장력이 모두 다 균일한 동작이 된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 몸도 쫙 펴지는 동작이 있어요. 쫙 펴지는 상태. 그럼 몸을 만약 상체를 예를 들면 이게 쫙 펴지는 동작일까요? 이게 쫙 펴는 동작일까요? 그죠? 그죠? 아니요, 그거는 이게 쫙 펼 수가 없어요. 네. 쫙 펴는 동작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이게 D1, D2 동작은 PNF 동작으로서 재활의학과 교과서에도 나오는 아주 핵심적인 동작이고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은 좀 많이 아시겠지만 근데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일반 선생님들한테 많이 좀 안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저같이 좀 부족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막 나와서 이런 거 D1, D2 PNF 동작을 이렇게 전파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PNF 동작 자체만으로도 몸의 근막, 근육 모든 것을 쫙 펴주는 동작 우산을 쫙 폈을 때의 동작처럼 쫙 펴지는 그런 동작을 만들어주는 거죠. 동작만으로도 우선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우선 PNF가 뭐냐 하고 굉장히 궁금해. PNF라는 말만 계속 나왔기 때문에 뭐냐 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보면 말 그대로 프로프리오셉트 뉴로머스큘러 파실테이션 해서 그래서 프로프리오셉터라는 것은 우리 몸에 그 피부부터 해서 근막, 관절 등에 이제 굉장히 이게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부 감각이나 진동, 관절 위치 감각 이런 것들을 전달하면서 몸의 기능적인 밸런스를 만들어줘요. 그죠? 그래서 그 기능적인 밸런스를 만들어주는 그 정보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촉진시켜주는 역할. 그게 이제 PNF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PNF 방법은 그래서 사람이 전달을 하기도 하고 플러스 이런 탄성 밴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도 이제 PNF 동작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감각 수용기를 자극하면서 신경근육 기전을 촉진하는 방법이 PNF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요. 바른 자세로 우산을 쫙 펴듯이 다림질하듯이 몸을 다림질하듯이 펴주는 역할이 텐시그리트. PNF다. 텐시그리트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이게 찌그러진 우산이 있어요. 그죠?
찌그러진 우산이 나오고 쫙 펴진 우산이 나오죠. 찌그러진 우산 부위에 이렇게 찌그러진 살들은 우리 몸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안 좋은 부위들은 이런 찌그러진 살 부위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부위가 돼요. 압력이 늘어나는 부위는 이렇게 그 우산 천이 이렇게 쭈글쭈글해지죠. 그렇다는 것은 압력과 장력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간 부분은 장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찌글찌글해지는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도 장력이 분포가 다 펴져서 아까 동작처럼 이렇게 장력이 다 일정해서 긴장 이상체 텐시그리티. 그러니까 장력이 모두 다 같은 것을 우리가 텐시그리티라고 하는데 긴장 이상체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PNF 방법을 이제 하는 것이고요. 그 PNF 동작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 우선 그래요. 우리가 D1, D2를 한번 상체를 한번 이렇게 직접 보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선생님하고. 자, 네. 우리 D1 동작을 하면 주먹을 쥐고 귀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죠? 귀 뒤에서 생각해서 쭉 몸을 가로질러서 그죠?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뒤쪽 45도로 쭉 뻗어주죠. 그죠? 쭉 뻗어주죠. 네. 이 쭉 뻗어주는 이 동작 자체가 이렇게 되면 아까 우산살을 쫙 펴주듯이 얘 근막, 피부, 근막, 관절까지 전부 다 쫙 펴주는 동작이 되는 겁니다. D2 동작 한번 해볼까요? 이순신이 칼을 뽑듯이 그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어요. D1 같은 경우는 D1 하면 우리가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이건 철이형이 크로스 만화 있죠? 그래서 이런 쉽게 D1은 철이형 크로스에서 쫙 내려주는 이런 동작을 D1. 그죠? D2 동작은 이순신이 칼을 뽑는 듯한 동작으로 쫙 올라가면서 45도 방향으로 더 쭉쭉 뻗어주는 거예요. 사실 이 동작만 갖고는 원래는 PNF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동작은 텐시그리티, 근막을 쫙 펴주는 동작으로 그 동작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PNF 동작이 되려면 치료사의 테크닉이 여기 입혀져야지 사실은 PNF 동작이고 행위 정의가 돼요. 행위 정의는 D1 동작을 이렇게 가면 지금 뭐 주먹 쥔 상태에서 레디얼 데비션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쭉쭉쭉 뻗어서 쭉쭉쭉 이런 동작을 하는 동안에 환자한테 비주얼 피드백, 보게 하고 버벌 피드백 얘기를 하면서 텍타일 피드백 막 이렇게 그 피부 감각을 자극하면서 그다음에 구간 반복 주죠. 구간 반복을 필요한 만큼 시키면서 그다음에 우리 몸은 반사가 있어요. 특히 피부 자극 반사, 텐션 반사 이런 반사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관절이 있으면 관절을 전부 압축 견인 이런 것을 이용하면서 압축 견인 하면서 환자를 이 동작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PNF 치료사의 그 테크닉이 입혀져야 사실은 정확한 PNF 동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치료사의 반응을 이렇게 입혀주면서 교육을 했단 말이죠. 그죠? 교육을 해서 그러면 본인에 따라서는 사람의 자세나 사람의 안 좋은 것에 따라서는 안 좋은 것들이 다 있죠. 예를 들면 상체를 갖고 설명을 하면 D2 동작 이렇게 하죠. 상체의 질병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 말하자면 방아쇠주기가 있다든지 소목터널 증후군이 있다든지 여기 내측 상가형, 외측 상가형, 내측 상가형, 외측 상가형. 어깨에는 충돌 증후군이나 뭐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이 있는 것들은 내가 뭐라 했어요? 압력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압력이 증가하고 안 좋은 것들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장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력을 맞춰주고 압력이 올라간 거를 내려주는 운동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방아쇠주지 운동을 한다. 그럼 제가 방아쇠주지 많이 하니까 방아쇠주지 운동을 기본 운동으로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운동들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도 제가 이제 운동 전문가니까 각 질병에 따라서 어떤 운동을 하는지 막 질문을 많이 하세요. 질문 많이 하시면 제가 피는 운동은 이렇게 뭐 방아쇠주지는 이런 거 하세요. 여기 에피콘드라이스 이런 운동은 이렇게 돌리는 운동 하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잡고 얘를 하늘로 돌려서 쫙 펴주세요. 뭐 이런 식의 운동을 시킨단 말이죠. 그럼 각각의 질병에 따른 운동법을 카팔터널이면 이렇게 하세요 하고 가르쳐 드린단 말이에요. 임핀지면 어떤 운동을 하세요. 관절 범위를 이렇게 증가시키세요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제가 D1, D2 동작은 어떤 질병이든 상관없이 공통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작 자체가 D2 동작 자체가 다다다다다 하면 방아쇠주지에도 좋고 카팔에도 좋고 내측, 외측, 상가염에도 다 좋고 임핀지 우리가 여기 걸리는 동작은 이렇게 해서 올리면 걸리지만 이렇게 올리면 걸리지 않아요.
그 관절범이 점점 늘리면서 재활을 하게 돼 있어요. 더면서 올라가는 식의 재활을 하게 되고, 이 트렁크 이쪽하고 얘랑 분리시키면서 디소시에이션 통해서 어소시에이션 같이 또 만들어주는 그런 운동을 하는 것도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묻지 마. 그래서 이름이 묻지 마예요. 그래서 네. 응? 묻지 마. 네. 우리 병원은 환자한테만 하나요, 이거를? 아니요, 보호자도 같이 하고요. 그쵸. 거기에 탄성을 입혀서 그래서 더 우리 좋은 효과를 그렇죠. 우리 내고 선생님이 있습니다. 치료사 선생님 아니래도 왜 선생님 하냐? 환자가 왔으면 환자 보호자도 왔죠. 보호자 분들한테도 D1, D2를 다 가르쳐줘요. 네. 그죠? 왜냐하면 D1, D2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D1, D2를 하는 것을 체조처럼 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 거의 토핑을 얹듯이 플러스 알파 이 환자한테 제일 필요한 것들을 얹어주는 거는 전문가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전문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D1, D2 동작을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봤고요. 앉아서 보면 그래서 상체에서 D1, D2 동작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그 쫙 펴는 동작은 우리가 피부, 연부조직, 근막까지 이상적인 장력을 발생하게 해주고 또 관절면도 전체적으로 다 쓰는 동작을 좀 하게 만들어주죠. 쫙 피는 동작도 하고 네. 그리고 이런 동작을 위해서는 제가 말했듯이 여러 가지 치료의 테크닉이 같이 들어가야지 이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PNF 동작인데 만약에 환자가 여기에 이 탄성을 입힌다면 그죠? 탄성을 입혀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탄성을 입혀서 탄성을 입혀서 하면 D2 동작 한번 해보실게요. D2 먼저 할까요? 네. D2. 만약에 이순신이 칼을 뺀다 하는 동작을 하면 쭉쭉쭉쭉쭉쭉 이게 동작 자체가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탄성의 힘이 다 텐시그리티 근막에 전부 다 입혀지는 동작이 되죠? 전부 다 입혀지는 동작. 이거 자체만으로도 사실 치료사가 여러 가지 큐를 주죠. 버발 큐, 무슨 큐, 그다음에 이거 하고 힘을 저항과 발산 뭐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그 반사를 이용해서 이 환자를 좋게 만드는 거 여러 가지 하지만 자가제할법으로 갈 때는 한계가 있어요. 그거 다 배우고 매일매일 치료사랑 하루 종일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가제할법으로 갔을 때는 이 탄성의 힘, 이게 꼭, 이건 반대 아니래도 돼. 세라밴드도 뭐든 다 상관없어요. 묻혀주고, 다시 D2 동작 잡고, 둘둘둘둘둘둘. 그렇죠? 둘둘둘둘 빠지고, 구간 반복, 쭉 올라가면서, 그죠? 탄성의 힘이 전부 다 입혀지는 동작이죠? D1 동작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보니까 D1 동작. 그래서 D1 동작을 할 때는, 그죠? 네. 얘를 딱 받쳐주고, 네. 여기서 시작 동작. 뭐든지 시작 동작과 끝 동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동작에서 탄성의 힘이 절절절절절절절절 이렇게 가는 동작이죠. 탄성의 힘이 다시 한번 시작 동작이 절절절절절절절 자, 이러죠. 지금 보면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뭐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자가제할법에 대한 주제예요. 자가제할법을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좀 하자는 데 있고요. 저 나가서 보시면 이제 상체 말고 이제 하체로 좀 넘어가 볼게요. 하체로 넘어가면 이제 하체 D1 동작, 그죠? 하체 D1 동작은 굽혀서 이쪽으로 쫙 최대 언덕션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몸통을 지나서 점점 그죠? 바깥쪽 45도 방향으로 엄지발가락 발 등으로 찍어주는 겁니다. 찍어서 유지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동작. 그죠? 이 동작들을 사실은 이 동작을 정확히 나오기 위해서 침대 위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기본적인 동작을 하체 동작 나오게 하는 거는 체조식으로 나오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얘도 방법을 이제 탄성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탄성을 가지고 다리를 걸고 왜 탄성을 하냐면 탄성을 하는 방법은 자 보시면 탄성을 해서 탄성을 안쪽으로 좀 더 이게 행위 정해요. 플렉션, 어덕션 이쪽으로 좀 더 최대한 가서 탄성의 힘을 이용해서 갖고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시작 동작에서 얘를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활이에요. 엄청난. 고관절에서의 힘을, 탄성의 힘을 느끼면서 가는 것 자체가, 자체가 D1 동작에서 또 D2 동작으로 바로 바뀌는 동작이 있어요.
첫 번 시작하는 동작을 탄성의 힘으로 느끼면서 힘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굉장한 재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이제 고관절에서 이 재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활하는 방법을 하는 게 어떤 사람은 발바닥에서부터 쫙 올라가면서 정렬을 맞춰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골반이 중요하다해서 골반에서부터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것들을 잡아주는 재활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한 동작 하나만 갖고도 그죠? 한 동작 하나만 갖고도 고관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재활을 다 담당해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유명한 도수치료 쪽에 유명한 선생님이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 골반은 화분 같다. 거기 위에는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나무는 척추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골반 밑에는 또 골반을 움직이고 지탱해주는 고관절이 있다. 그래서 이제 고관절에서부터 출발하는 자세 이상을 도수치료로 잡아주는데 기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역할을 하는 도수치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동작이. 첫 번째 동작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는 훈련을 하는 것을 이제 보면 이제 여기 요걸 좀 갖고 왔는데 사실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잠깐 이걸 좀 넣을게요. 제대로 하려면 얘를 좀 걸어놓고 시작을 하면 굉장히 좋아요. 걸어놓고 시작하면. 근데 걸어놓는 거는 저희가 이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개발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에다가 이렇게 딱 걸어놓고 문을 닫아요. 문을 꽝 닫으면 이게 나오죠? 그럼 이게 나오면 여기다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걸어가지고 운동할 수 있어요. 근데 걸어가지고 운동하는 거를 이제 여기에 걸어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선생님도 한번 걸어볼까요? 네. 그래서 중간에 가서 첫 번째 동작, 이 골반을 잡는 첫 번째 동작을 한번 뭐든지 첫 동작과 끝 동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동작. 첫 동작 골반을 잡는 첫 동작을 해보면 신발 벗고 하나만 걸어줬다고 하면요, 이렇게 그죠? 고관절의 위치를 굉장히 제일 기본 동작 D1 동작에서 제일 기본 동작은 굽혀서 플렉션, 어덕션 이쪽으로 쭉 가요. 이 동작이 기본 동작이에요. 이렇게 이쪽만 쭉 나와야죠. 선생님은 이게 잘 안 나오지, 그죠? 네. 이쪽으로 더 가야 되는데 안 나오지. 이게 이제 고관절이 아직은 유연하지 않고 연습이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보다 한 열 몇 살 많은데, 그죠? 열 몇 살 많은데 이걸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면 두 개를 잡았어도 되죠.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있어요. 플렉션하고 여기서 쭉 이렇게. 그래서 위치를 여기서도 잡아서 하고 저 위치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게 여러 가지 지혜로운 게 닭싸움도 있잖아요. 닭싸움 첫 번째 동작 이렇게 잡고 있는 동작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골반 잡고 그 위에 척추를 쫙 당겨 세워서 머리를 하늘 위까지 쭉 당겨진다는 그 느낌을 갖는 것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되게 좋은 자세예요. 그래서 이게 D1 자세하고 우리 D2 자세는 바로 어떻게 되냐면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우리 양반 자세랑 반대죠. 양반하고. 양반 자세랑 반대. 그래서 이제 양반 자세, 양반 앉기로 보통 어린애들 시키죠. 근데 어린애들 특히 여자아이들 보면 W 시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앉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앉아있는 건 좋지 않아요. 예. 혹시나 집에 3세, 4세 여아들, 특히 여아들, 남자애도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앉는 건 고관절이 내전되면 별로 좋지는 않으나 운동으로는 이건 좋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고관절을 이렇게 잡아주고 인터로테이션, 플렉션, 이버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응? 이거 좀 잡아주세요. 네. 넘어가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 고관절 위치 잡고 자세. 위치도 여러 위치에서 변형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한 운동이에요. 잡아주는 거 자체가. 시작 자세를 잡아주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운동이다. 우선 이렇게 좀 잡아보고요. D1, 하체 D1, D2는 지금 좀 많이 안 다뤘으니까 보면 하체 D1, D2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체 D1, D2. 밴드 없이. 하체 밴드 없이부터 하면, 그리고 밴드 ECG도 해봐야 되니까, 네. 누르시고. 이제 밴드 없이 해보면, 그죠? D1. 이렇게 돼서 쭉 가면서 몸을 가로질러서 외측 뒤쪽 45도 방향으로 딱. 그죠? 딱. 근데 이제 엄지발가락 발 등으로 찍어야 돼,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행위정이에요. 그거 자체가. 얘가 이렇게 되는 게 행위정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행위정이라가 이 PNF라는 거는 저희 재활의학과에서 교과서적으로 CNS 환자나 아니면 근골격 환자나 많은 환자한테 이게 적용하는 거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래서 행위정의 자체 이게 말하자면 제일 몸을
텐시기티 쫙 다 펴준 동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 힘처럼 다 쫙 펴주는 동작. 그죠? 쫙 해서 쫙. 근데 지금 막 여기 조금씩 올라오는데 얘기가 뭐 어깨가 구부러져 어디가 아프시고 뭐 어디가 아프든 이거는 상관없이 어깨가 아프든 뭐 무릎이 아프든 뭐가 아프든 D1, D2 동작은 다 좋은 거야 다. 얼마나 좋아. 편하게 이거만 따라 우리 아침에 이거로 시작하거든요. 이거 안 하면 하루가 뿌직해. 근데 이제 이거로 끝나는 게 여기서 호흡하고 같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조금씩 바운싱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그죠? 쭉쭉 그렇지. 자 당겨주고 더 당겨주고 우리 선생님 지금 했는데 여기서부터 45도 저쪽으로 더 가야죠. 그죠? 45도 저쪽으로 힘들지, 그죠? 네. 힘들지만 D1 동작 이렇게 되는 거죠. 하체 D2 동작 하면 D2 동작. 볼링 끝 동작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힘들면 잡으시고 볼링 끝 동작처럼 이쪽에 45도로 잡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는 여기 D2 동작, 그죠? D1 동작도 괜찮아요. D1 동작, D2 동작, 그죠? D1 동작. 김연아 스케이트 동작인 것 같다. 뭐 나오는데 이게 말하자면 정말 간단한 요 체조 같은 동작을 매일 하면 너무 좋다. 근데 매일 이렇게 하는 거는 저희 병원이니까 아침에 이제 체조같이 뭐 이렇게 하지만, 근데 이제, 저도 좀 먹고. 저희 병원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보통 뭐, 회사에서 아침마다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좋다는 걸 알면 이제 시작하게 돼요. 근데 이제, 자기 전에 D1, D2 방법을 그래서 개발해서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했죠. 한번 누워보실까요? 이제 자기 전에 D1, D2는 어떻게 하냐면 보시면 우선은 옆으로 누울 때는 벽에를 2배로 해야 돼요. 2배를 해야지 어깨가 망가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참고적으로 어깨가 안 좋은 사람들은 옆으로 많이 누워 주무시는 게 많은데 RCT 이제 그 인대가 파열된다든지 그런 것들은 한꺼번에 파열되는 게 아니고 서서히 옆으로 많이 자고 그러면 혈관이 눌리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옆으로 할 때는 벽에 쿠션 하나 더 갖고 있다가 높여주면서 하는 게 좋죠. 이제 자, 이제 받아주기. 끈 라인에 딱 맞춰서 이렇게 누워준단 말이에요. 맞춰서 누워주고. 자, 생각해 보세요. D1, D2. 상체 D1, D2는 뭐예요? 상체 D1은 이쪽 귀 뒤에서부터 심각해서 쫙 이렇게 내려가는 처리형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그다음에 상체 D2는 이순신 이순신 장군이죠? 그죠? 이순신 장군. 그래서 칼을 빼듯이 쫙. 그죠? 네. 그다음에 하체 D1은 뭐라 하세요? 제기차기. 그렇죠? 제기차기 동작 쫙. 그죠? 네. 하체 D2는 뭐라 그랬죠? 볼링이요. 볼링 끝 동작. 그죠?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 동작. 근데 이거는 시작 동작을 이렇게 해서 좀 유지하는 거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볼링 끝 동작. 그죠? 그거를 그대로 응용하면 돼요. 여기에. 자는 거에서. 우선은 응용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하체는 D1 동작을 우선 굽혀서 여기 찍어보세요. 이게 하체 D1 동작. 얘는 쭉 피고 최대한 피는 게 좋아요. 이거 동작은. 하체는 D1. D1 동작은 사실 여기 찍는 게 지금 선생님 여기인데 더 많이 찍으면 더 좋아요. 더 좋고 얘는 더 피면 더 좋아요. 그래야 유연성도 확보하고 골반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고 PNF 동작을 더 유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골반하고 척추하고 그 사이에는 소라콩 파시아 이쪽에 중요한 근육 근막들을 더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죠? 이 상태에서 D1, D2를 하는 거죠. 자, D1 아니 이거 말고 여기 찍어놓고 상체 D1 컴비네이션 하려고 제일 중요한 거 보여드릴게요. 보통 우선 제일 중요한 거 D1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쫙 45도 뒤쪽까지 쭉 이렇게 쫙 텐시티 쫙 나오죠. 장력이 다 일정하게 쫙 다림질 쫙 펴진 거 같잖아요. 그죠? D2 한번 D2 여기서부터 뽑으려고 하는 게 여기서 뽑으려고 할 때도 집어넣었죠? 그래서 뽑으려고 하는 구간 반복을 좀 하면 펄스 캡슐, 이쪽 캡슐이 있는 거라든지 이쪽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게 막 활성화 어마어마하게 돼요. 여기서 구간 반복 동작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오케이 이렇게 더 바깥쪽으로 바깥쪽 그치 쫙쫙쫙쫙쫙 여기 빼고 쫙쫙쫙쫙쫙 그쵸 이렇게 돼서 D1, D2 동작이 나오는 거죠. 얘를 더 하는 동작 오케이 그러면 D1 동작, 끝 동작을 한번 해볼까요? 끝 동작. 얘는 45도 뒤쪽으로 최대한 올린 동작이 D1 동작, 끝 동작이죠? 여기서 컴비네이션 D1 동작,
D1 동작, 그죠? 이렇게 요만큼 유지하는 거. 둘, 셋.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살살살 흔들어주는 정도만 해도 이게 프로프리오셉터를 자극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프로프리오셉터를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인스타빌리티. 그건 뭐냐면 안정성을 방해하는 거. 그래서 우리 좋은 운동들은 어떻게 해요? 요새 현대운동, 플라이메트리 엑서사이즈, 뭐 현대운동 좋은 거는 우물보드 위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롤러 위에서 하는 그런 운동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런 운동들. 그러니까 얘를 인스타빌리티를 만들어주는 게 살살 흔들어주는 게 인스타빌리티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밴드를 하는 것도 사실 이 밴드의 탄성으로 인스타빌리티, 안정성을 조금씩 방해하는 동작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로 도와주실 수 있으면 이렇게 D1, D2, 한번 D2. 얘는 그대로 이렇게 간 상태에서 D2, 그죠? 쫙쫙, 그죠? 앞으로 쫙쫙쫙쫙쫙쫙, 그죠? 45도. 제가 아까 D2 동작 잘못했네, 그죠? 이렇게 돌려서 앞으로 가는 건데. 네. 앞으로 이렇게 45도 가는 게 이게 D2예요. 이렇게. 잘. 그리고, 자, 내리시고. 그 다음에 D1, D2 동작, 하체 D2 동작을 하는데, 하체 D2 동작은 혼자 하려면 바지를 이렇게 잡는 게 맞아요. 잡아서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에서 D2 동작을 처음 시작할 수 있어요. 이 동작 유지하면서 하는 거 한번 하고, 그죠? 이 상태에서 누가 도와준다 생각하면 얘는 플렉션 유저 2버전, 얘는 엄지발가락 발 빼서 얘를 안쪽으로 딱 돌리는 거. 그 다음에 상체는 D1 해볼게요. D1. 자, D1. 자, 그죠? 45도 이쪽 뒤쪽으로. D2 동작 해볼게요. D2. 자, 동작, 그죠? 앞으로 쫙쫙쫙쫙쫙쫙. 그죠? 네. 이거 할 때는 어떻게 하냐? 반대쪽 손으로 여기 이 전완부를 받쳐주면, 상완부를 받쳐주면 좋아요. 이렇게 되면 더 정확한 동작이 나오면서 태식이 더 밀고 이 동작이 돼요. 더 밀고 미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동작이에요. 그래서 계속 쩝 한단 말이죠. 이렇게. 오케이. 이 상태에서 자, 봅시다. 이번엔 하체를 D2 동작 해볼게요. D2 끝 동작. 그러면 D2 끝 동작은 보통 어떻게 하냐? 얘를 바깥쪽으로 해서 안으로 후 내리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살짝 펴고, 후,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후 내리죠? 이 동작에서 D1 동작 먼저, D1 동작. 그렇죠. 같이. 둘, 셋. 이게 굉장한 동작이죠? 이것도. 역시, 이 우리 몸은 골반이 있고 흉곽이 있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흉곽이 있고 골반이 있는데 이 가운데 텅 비어 있잖아요. 그죠? 이 텅 비어 있는 구조물들을 제대로 우리가 뭐 소라크럼 파시아, QL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구조물들, 근육, 근막 이런 것들이 제대로 텐션을 받고 거기에 위치나 모양이 다 좋아야 전반적인 자세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텐시빌리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작에서는 텐시빌리티 제대로 생긴 동작은 이거. 오케이. 그래서 이 동작을 누워서 하는 취침 동작으로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가니까 우선은 제가 홈 메시지로 한 개만 할게요. 한 개만. 아, 너무 죄송해요. 제가 막 원래는 딱 하고 질문도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딱 한 개만. 홈 메시지는 D2 동작이에요. 딴 거 말고 다 지금 거는 우선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 딱 한 개만 하시죠. 딱 한 개. 마지막. 딱 한 개. 뭐냐? 누워서 D2 동작인데 이거는 제가 제 환자들한테도 자기 전에 무조건 하고 가세요. 자기 전에 이거 하지 않고는 잠도 자지 마세요. 전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하지 않고는 잠도 자지 마세요. 그래서 다리 올렸죠? 뒤로 해서 D2 동작을 하는 거예요. 뒤로 뺐죠? 얘는 바깥쪽으로 돌려서 그 다음에 플랜터 푸시 까치발로 만들어요. 그 상태에서 후 내리는 거예요. 후 내리는 거는 그냥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주면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상태에서 얘는 D2 동작 어떻게 해요? 쫙 앞쪽 45도 방향으로 쫙 이렇게 뻗어주는 거죠. 엄지손가락 바깥쪽으로 빼면서 쭉. 더. 그리고 얘는 상안부를 밑에 딱 받쳐주고, 그죠? 더 뽑는 동작 되면 지금 이 흉곽과 골반을 이어주는 많은 근막들, 근육들, 그리고 막 미드 스탠스 이런 자리들을 텐시티 쫙 만들어준 동작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찌그러진 사람 패턴에 따라서 조금씩 안 좋은 게 있어. 근데 이걸 기본으로 계속 하다 보면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더 이제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은 그 의사들이나 전문가들이 알려주겠죠.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동작 하는 거는 절대 나쁘지 않아요. 기본적인 동작. 너무 좋은 동작. 이렇게 했죠? 근데 반대로 한쪽만 하면 안 돼요, 절대. 반대.
우리 침대 잘 때 한 자리가 있잖아요. 자기 자리. 이 자리 있고 저 자리 있고. 그래서 반대쪽 할 때는 머리를 바깥 반대쪽으로 가서 해야 돼요. 꼭. 내가 이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반대쪽 할 때는 반드시 머리를 저쪽으로 가서 해라. 그래서 어차피 남편이 이쪽 자고 와이프 이쪽 자고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자리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얘도 역시 바깥쪽으로 뻗어서 플란트 플렉션에서 쭉 내려주고 그죠? 쭉쭉 골반을 사실 위치 딱 잡는 게 좋아요. 더 어쨌건 하고 유연한 게 조금 적으니까 자 위로 가서 바깥으로 돌리면서 쭉 여기는 받쳐주는 게 돼요. 여기 받쳐줘야 더 정확한 동작이 나요. 더 정확한 동작.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제일 중요한 요 동작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홈 메시지로 하면서 간단하게 남은 거 좀 클로징 한번 해볼게요. 남은 거. 우선 PNF라는 게 굉장히 강조됐죠. 사실 PNF는 이렇게 도수치료에서 관절가동수를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도 되고 PNF로 바른 자세를 만들어주는 주사 치료도 PNF 이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 바른 자세 힘주기도 PNF 이론이고 지금 제가 한 묻지마 자가제어도 PNF 이론이에요. 그래서 PNF 이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프로프리오셉션을 자극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렇게 치료사의 테크닉이 필요하다. 이 정도 우선 아시면 되고요. 세상에는 79억까지 자세 이상 그랬죠. 사람이 얼굴 틀리듯이 자세는 79억까지 있어요. 전부 다 틀려, 다 틀린데, 그 PNF 자극을, 알려주면서 호흡 방향, 바르게 힘주는 방향만 좀 알려줘도 이 사람의 자세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요. 이거는 왜냐면 과학적으로 브레인 매핑이 바뀌면서, 이 탄성 같은 거, 어떤 탄성이죠? 탄성을 가지고 힘을, 왔다 갔다 하는 힘만, 뉴로머스큐어 파시리테이션 막 해주면은 브레인 매핑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79억까지 그런 자세 이상을 디테일을 한꺼번에 고치려고 하면 다치겠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PNF 동작, 이게 D1, D2 동작. 이 동작에 토핑처럼 얹으면서 치료를 하면 이게 좋은 거예요. 토핑처럼 얹으면서. 그래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한 자세 더하기 요법으로. 그죠? 네. 그래서 호기와 함께 한 자세 더하기 요법으로. 아까 보여드린 D1, D2 동작, 이렇게, D1, D2 동작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딱 머릿속에 저렇게 D1, D2가 있구나 정도 아시고, 추침전 체조도 이런 게 있구나.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건 이거, D2, D2, 침대 끝에 가서 등지고 누워서 다리 한번 떨어뜨리는 거, 그죠? 그래서 쭉쭉쭉쭉 이렇게 떨어뜨리고, 코를 마시고 상안부를 받쳐 당겨주고, 그죠? 머리 방향 반대로 해서도 이렇게 당겨주고, 요거. 제가 강의를, 다 기억하실 수는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지금 보여드린 요 D2D2 홈 메시지. 요거 하나만 보셔도, 요거 하나. D2D2. 자기 전에 떨어뜨리고 쭉 가는 요 동작. 그 동작만 여러분들이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정말 근골격 재활에 아주 또 시청자분들이 정말 오늘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힘들게 보셨는데 그 보실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렇지만 자가제압이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부족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피를 토하며 강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고 환자한테도 항상 이거 강조하면서 이렇게 캠페인처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우선 기회 만들어주신 비욘드 선생님들 우선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에 별로 답변을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